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보 인베스트먼트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또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전부 다 만회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빨간불을 킨 것에 의미를 좀 두겠고요. 두 분이 오늘 또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셔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주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조선선제, SD바이오센서, 이어서 KH바텍, TK케미칼, KG동부제철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JS코퍼레이션, JYP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컴투스 홀딩스, STI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 딱 보시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에게 주세요. 매수가 궁금하다 아니면 목표가 궁금하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으니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댓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조선선제입니다. 좀 보도록 하죠. 네. 요즘에 조선업 관련한 호황기라고 볼 수도 있고 이래저래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냐면 이게 용접 재료를 많이 쓰는 업종들 자체가 많이 네. 화랑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선제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조선선제를 보는 것은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다 네. 좋은데 다 떠나서 주목한 게 있습니다. 사실 딱 몇 뭘까요? 가지가 있는데요. 조선선제의 자본금은 6억이에요. 액면가 500원이고 그리고 상장 주식수가 125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 생각에 뭘 할 수가 있죠. 거래량 자체도 너무나 적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는 무상증자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액면 분할을 하긴 불가능해요. 액면가 500원이기 때문에 액면 병합을 한다?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주가가 11만 5천 원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무상증자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원책 꾸준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든가 유상증자, 일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무상증자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 해온 적이 없겠지만 그래도 주가 상황에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튼튼한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사두면 배신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조선선제를 주셨습니다. 실적도 탄탄하고 쭉 한번 끌고 가볼 만한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JS코퍼레이션을 좀 가져왔습니다. JS코퍼레이션. 네, 일단 그 증권가에서 좀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2019년을 좀 보면 2,500억 정도였는데 2020년에 또 4,000억 그리고 올해가 9,79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100억 정도였던 영업이익이 지금은 600억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텀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2022년 의류나 핸드백이 동반 성장 가능함에 따라서 또 실적 추정치를 올린 것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신규 사업 의류가 어떻게 보면 공장 화재로 인해서 좀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제 코로나까지 터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리고 올해 이후로는 이게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핸드백도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10대 인기 핸드백이 5종이 있는데 그 5종 중에서 3종을 좀 바이오로 두고 있어요. 코치나 뭐 마이클 코어스나 케이트 스페이드 같은 그러한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데 이러한 것들을 좀 바이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의류나 뭐 핸드백 관련한 거는 외출을 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출을 많이 하게 되면 좀 괜찮을 여지가 많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PER이 뭐 5배에서 6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의류가 뭐 10배에서 뭐 12배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도 잘 탄탄하게 받쳐주고 리오프닝 기대감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까지 해주신 JS 코퍼레이션 소개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에 개장을 했습니다.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45%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소폭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시장의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오늘은 긍정적으로 상승 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금 1.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들었네요. 1.1%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2.3%로 상승 탄력이 약간씩은 좀 초반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선윤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 SD바이오 센서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사실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건대 또 정부의 통계치로 보건대 3월 중순 정도까지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그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한 6만 원, 6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말 최근에 매출 증가한 것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는 상황이고요. 뭐 시즌도 괜찮겠지만 시즌은 사실 손을 너무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가 6개월 좀 지나가는 타이밍에서 보호요소도 풀리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려친다면 짧게 보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D 바이오 센서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SD 바이오 센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엔터주 주셨네요. 네, JYP 엔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좀 좋아요. 일단 3분기에 굉장히 많은 음반을 좀 판매를 했습니다. 뭐 트와이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즈 관련해서도 그런데 일단 음반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고 또 4분기에도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 같다. 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력 아티스트 오프라인 활동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콘서트 관련 주식들이 조금씩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엔터가 이 콘서트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많이 올라갈 때는 또 30% 이상을 또 차지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면 콘서트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좀 방탄이 이번에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서트 매출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신인 아티스트 세 팀이 좀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그룹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전에 이러한 신인 아티스트를 좀 데뷔시키기 위해서 좀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을 좀 내면 그런 것들에서 좀 도움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NFT 및 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SM이나 뭐 YG 같은 경우에는 NFT를 바이낸스와 좀 체결하면서 좀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JYP 엔터는 좀 전쟁 관련해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5일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멘텀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터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엔 JYP 엔터도 살펴볼 차례가 됐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선윤 대표님. 네. KH 바텍입니다. KH 바텍. 네. 이게 이제 이전에 제가 파인테크닉스랑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외장과 내장. KH 바텍은 이 폴더블 폰의 외장 힌지 접히는 거 요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의 폴더블 폰 시리즈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S 시리즈도 정말 큰 폭의 예약을 좀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포인트가 좀 커질 것 같은데요. KH바텍의 차트와 파인테크닉 차트를 좀 비교해 보면은 조금 KH바텍이 너무 소외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려드린 차트는 파인테크닉스 차트 상황인데요. 바닥부터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주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데 이제 KH바텍은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둘 다 같이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소외받은 KH바텍 같은 경우가 매력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H바텍까지 폴더블 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KH바텍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또 가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스튜디오 가져왔습니다. 드래곤.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좀 이번에 좀 미디어 관련주들이 나름 괜찮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일단 가져와 봤고 일단 새로운 바이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애플이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나타난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신작 이제 리쿰률이나 뭐 구작 가치 상승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쿰률이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벌어들이냐라는 그런 용어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롭게 들어온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비용을 좀 지불을 하고 좀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좀 자기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쿰률이 좀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볼 게 없다고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작을 좀 많이 사서 볼 게 일단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멤버들을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사들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또 구작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확실한 이익 성장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제작 원가 이상의 좀 수익 획득 구조를 좀 마련해 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19년에는 뭐 7편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2배 정도 이상으로 되는 거 보면은 사실 2년 동안 쉰 주가가 좀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품의 80% 이상이 판매처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좀 하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중에 최근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선윤 대표의 네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TK 케미칼입니다. SM그룹의 이제 관계사인데요. 요즘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재활용 많이 하시는데 페트병에 왜 그 포장지를 벗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재활용하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투명 페트병 리사이클 사업 강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TK 케미칼이. 그래서 이 제품들 이제 재활용한 제품들을 TK 케미칼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사실 TK 케미칼의 실적이 2020년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큰 폭으로 좀 다시 한번 성장을 하면서 올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양호한 포인트를 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사실 뭐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먼 것 같아요.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작년에 많이 오른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을 좀 보이고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은 좀 빠르게 상승하면서 7,000원대까지의 1차적인 좀 가격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분기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K 케미칼은 2분기까지 한번 쭉 이어가면서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어요. TK 케미칼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를 좀 컴투스 가져왔습니다. 홀딩스. 네. 일단 오늘 좀 오르다가 다시 좀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게임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컴투스 홀딩스는 사업 지주사입니다. 지주 사업이랑 모바일 게임 사업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좀 자회사들이 좀 많고 22년부터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좀 본격화합니다. NFT 시장이
요즘 워낙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 NFT 플랫폼 관련해서 수수료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진율이 높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C2X NFT 거래소를 좀 런칭을 하는데 지금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블록체인 모바일 게임도 6종이나 이번 연도에 출시가 됩니다. 지금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그런 투자가 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모멘텀을 좀 보일 수 있고요. 일단 P2E 게임 크로매틱 소울이 이제 1분기에 런칭이 됩니다.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P2E 관련해서는 또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올해 조금 이러한 기조들이 어떻게 보면 대선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고 2022년 매출액을 그래서 예상을 하건데 2,1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5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뭐 50%, 10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좀 이평선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역시 뭐 블록체인, NFT 그리고 P2E 게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컴투스 홀딩스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김선윤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 KG 동부제철이죠. KG 동부제철 유튜브에서 스테디니스님이 KG 동부제철 실적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많이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이게 코로나 때 역사적 최저점을 기록하고 네. 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저점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렇게 빠져 있는데 현재 시총이 1조 상황입니다. 저는 네. 이제 사실 이 종목 1조를 깨는 시점 자체가 아마 앞으로의 역사적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보고 계신 거는 주봉 상태예요. 정말 많이 내려왔죠. 그러네요. 정말 이 종목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차트도 바닥 라인 좀 확인하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라인으로 맞춰보자면 1차적인 가격 형성이 한 12,500원 정도 13,000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게 아마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강주 자체가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지금 많거든요. 조선업도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을 좀 같이 보시고 또 하나 당진 공장의 국내 최대 피크부와 ES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 또한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신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G 동부제철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긴 안목으로 쭉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점, 역사적인 저점 상황이 있다라는 판단이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STI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네, STI는 일단 반도체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 설비 투자가 어떻게 보면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관련 장비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STI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좀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YMTC라는 이제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년 이후로 사실 4년 만에 이 YMTC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해외 매출처에 대한 그런 다각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점도 좀 좋게 좀 볼 수 있겠고요. 22년 예상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작년 대비해서 뭐 22%, 52%, 38% 증가할 것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회사에 좀 투자하는 것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평택의 3기 설비 투자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데 앞으로 4기 투자도 있을 거고 그 효과가 좀 날 것이고 또 텍사스의 파운드리 설비 투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장비 계약 공급을 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실적에 좀 더해지면 그때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장기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좀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STI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장비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STI 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시고 또 눈에 띄셨나요? 오늘 종목들 중에 궁금하시고 좋았던 종목들은 한번 잘 골라서 셀렉을 해놔서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분석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또 탑픽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빛이 난다, 눈에 띈다 하는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김선윤 대표님은? 다 좋은데 네. 오늘은 TK 케미칼 하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이요. 알겠습니다. TK 케미칼 골라주셨고 김상훈 대표는요? 네, 저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JS 코퍼레이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JS 코퍼레이션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TK 케미칼과 JS 코퍼레이션 두 분이 탑픽 종목으로 골라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실적이나 현재 차트 상으로는 어떤 기술적 위치에 놓여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도 한번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시간을 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보 인베스트먼트의 김선윤 대표,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